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보험해지 환급금 성공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반장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사연자분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계약자분은 이제 김땡땡님이시고요. 네. 피보험자도 마찬가지로 계약자분과 동일했습니다. 자, 보험사는 땡땡 생명보험이고요. 가입하신 상품이 무배당 땡땡 평생 종신보험이라고 되어 있고 유니버셜형이네요. 자, 2019년 4월에 가입을 하셨고 총 납입 보험료가 약 956만원 가량 되셨습니다. 근데 해지 환급금이 358만원 밖에 안 되세요. 자, 그래서 손해볼 법했던 금액이 약 598만원, 거의 600만원 정도 되시네요. 많으시네요. 네. 기존의 연금보험과 비교 안내를 하면서 종신보험은 상품명에 텍스트로 써있기는 하지만 교묘하게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무납입 2년 후 자유납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유니버셜 기능 얘기인 것 같아요.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확인해보니 해지 환급금에서 월 대체 보험료가 빠지는 것이며, 그쵸? 이후 해지 환급금이 소진되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부분은 설명이 없었습니다. 임신, 휴직 기간에도 빠듯했지만 이것만 생각하며 2년간 납입을 했다고 하세요. 목돈 마련 상품이라고 소개를 해 가입을 했는데 종신보험이라니 허탈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제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이 두 개가 있었어요. 같은 보험사에. 2012년도에 하나, 2014년도에 하나 두 개의 보험을 가입을 했고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보험은 연금보험이었고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목적이었고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목적성에 맞는 보험들이었죠. 근데 2019년도 4월경에 이제 신원을 알 수 없는 전화를 한 통 받게 되는 거죠. 이제 받아봤더니 이 설계사가 되는 거고요. 이제 기존의 보험에 대해서 안내를 할 게 있으니까 한번 만나야 된다. 이런 전화 한 통 정도 받아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만나보니 기존의 보험보다 이 종신보험이 돈을 모으기 더 적합하고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기 적합하니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이 보험을 가입해라. 목적성에 맞게 가입했던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승환하고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새롭게 가입을 시켰으니까 부당 승환이 이제 포인트가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종신보험이었어요. 유니버셜 종신보험이었는데 이분도 특약은 전혀 없었고 사망보험금만 1억 7천만 원. 이분도 청약서 상품 설명서를 받아봤더니 그 어디에도 고객이 잡히라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자필 설명하지 않았다. 이제 고객이 작성했던 각종 계약서들이 있었어요. 뭐 근로계약서든. 그래서 그 계약서를 첨부해서 넣었습니다. 파라 필체가 다르지 않느냐. 니네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청약서 상품 설명서와 이 고객이 실제 작성했던 계약서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필체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품을 제공을 하면서 이제 적용을 했던 거죠. 요거 가입하면 뭐 줄게. 그래서 요거 받은 현물은 없었으나 이제 문자 내용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제 경품 관련해서 발송하겠다.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넣었고요. 증거로 쓰기에 적합한 유인물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면 내용에 넣습니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평생 비과세, 연복리, 자유납입, 자유출금, 연금전환 기능 뭐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플래닝이라고 그래서 또 재무설계처럼 들어가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이렇게 많이 안 했었는데 요즘 젊은 설계사들이 많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뭐가 있어 보이게끔 설명하기 위한 도구네요.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니까 예, 재무 컨설팅과 돈을 모으기 위한 것과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그러니까 잘못 알고 앱들을 하는 겁니다. 자주 보는 유인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은행 금리가 어떻다. 뭐 선진국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보험의 그 예정률은 얼마다. 금리의 차이, 단리와 복리의 차이, 뭐 세금의 차이, 비과세다 이거죠. 이거는 복리로 이자 붙는다 이거죠. 예. 지금까지 제가 지금 유인물을 넘겨가면서 보는데 사망보험금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겁니다. 지금 두 개를 비교해 놨잖아요. 기존 내용, 변경 내용. 기존 내용이라는 거는 목적성에 맞게 가입했던 연금보험에 대한 얘기고요. 변경 내용은 지금 가입했던, 그러니까 새롭게 가입한 종신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보험료, 상품명, 결국은 비과세, 적용금리, 뭐 연금전환, 납입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더 좋으니까 기존 거 해지해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하는 얘기 중에 또 하나가 통상적으로 기존 것들도 해지하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서 뭐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되는데 이 새로운 보험으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한다. 몇 년만 지나면. 이렇게 잘못된 설명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비교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실제로 이걸 20년 납입, 10년 납입을 했을 때 해지환급금이든 그때 모아지는 돈이 얼마다라는 비교가 있어야 되는데 뭐 비과세다,
금리가 2점 뭔데 우리 거는 얼마다 이런 비교밖에 없네요. 예, 맞아요. 이거 중요한 건 연금이 목적이었으면 이것도 연금으로 받았을 때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뜬구름 잡듯이 월 단순 비교처럼 그냥 예, 월 그렇죠. 납입료가 좀 더 싸고 뭐 이자율이 좀 더 높다 이걸 강조했을 것 같다는 유인물처럼 보이네요. 딱 봐도. 그러니까 네.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기존 것은 연금보험이다 보니까 공시율이다. 매월 금리가 변동된다. 하지만 이거는 가입 당시 확정금리로 불이가 된다. 그리고 기존 연금은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근데 이거는 10년만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보나 마나입니다. 이제 요거는 아까 말했던 민원인의 자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계약서들.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다 1원의 손해도 없이 기납이 뽑는 전액을 환급 받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소법 이후로 이제 종신보험 판매라든가 최근 금감원의 어떤 지시사항 때문에 종신보험 판매에 있어서 정확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다루긴 했지만 이런 유인물, 오늘 이분도 사실은 유인물을 보고 냈다 가입을 하시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부분을 낼 수 있겠죠. 네, 유인물을 보고 반드시 파악해야 될 사항들까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전에 제가 유인물 편에서 좀 그 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유인물에 금융심의번호가 있느냐. 보통 이렇게 유인물들을 만들면 이제 그러니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 심사를 받아야 된다. 예, 심사를 받고 이 유인물이 적합하냐 내용들이 잘못된 내용들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컨펌을 받아야 되는데 금융심의번호가 없다는 것들은 그거 없이 그냥 본인 설계사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을 방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점만 열거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유인물 내용에 뭐 단점이라든지 유의사항이 같이 열거된 게 맞느냐. 이 설계사가 좋은 얘기만 계속 하느냐.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꼭 보험 상품이 아니더라도 장점만 있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두 분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와이프들이 다 좋기만 한가요? 좋아요. 좀 위험한 발언이긴 좋아요. 하겠지만, 죄송합니다. 0.1초 생각을 안 하죠. 제가 좀 표현, 뭐 2대1로 싸우자고 하니까 제가 보험 상품조차도 설계사가 계속해서 장점만 얘기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의심이 든다면 찾아보십시오. 그냥 네이버 같은 데 검색만 하더라도 요즘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사들이 검색되니까 그 내용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 관련해서 할 얘기들은 많은데 이 두 가지만 조금 명확하게 기억하신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의뢰인들하고 그 상담을 통해서 얻은 경험에 의하면 보통 종신보험을 잘못 알고 가입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냐면 보통 2년 뒤거나 3년 뒤에요. 자유롭게 찾아 쓴다. 막 이런 내용들을 듣고 이제 내가 필요한 거죠. 애시당초에 그것만 바라보고 2년, 3년 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 쓰려고 알아보니까 내가 낸 돈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금액만 된다거나 아예 안 되거나 그때서 잘못된 걸 아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민원 불수용 방어 논리 중에 하나가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니 민원 취소 기간이 아니다.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2년이라는 기간은 많은 걸 의미합니다. 유니버셜의 기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2년 정도만 지나면 설계사들에 대한 그런 페널티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환수라든지 유지율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는 2년만 넘기면 뭐 크게 피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2년이라는 이 기간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분 큰돈 피해 보실 뻔 했는데 법무법인 진성과 박 실장님 도움으로 잘 마무리되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연이 많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